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다 인원을 또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강원도는 동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수소경제권 구축을 위해 동해시의 메가시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동해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행정통합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태백시가 지난 2014년에 이어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경쟁이 치열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 산사에 국보급 문화재들이 적지 않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는 산사의 유물과 유적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14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하루 최다 확진자를 다시 경신한 가운데 오늘도 69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29명, 원주 16명, 홍천 6명, 강릉과 고성 각각 3명, 속초와 철원 각각 2명, 정선과 평창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는 97.3명으로 위드 코로나 한 달 만에 2배 이상 급증했고 위중증 환자도 30.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8,958명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버금가는 결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강원도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임 접촉 빈도를 줄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정부의 조치가 수도권에 한정되더라도 풍선 효과에 따른 외지인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기조에 맞춰 거리두기 강화에 나설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김양호 삼척시장이 수소경제 동맹을 통한 메가시티 조성을 동해시에 제안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는 지난해 행정통합 논의를 하려다 갈등을 빚었는데 이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이 동해시의 초지역적 협력을 위한 메가시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2일 삼척시 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3년 말 개통 예정인 포항 삼척 동해선 철도의 삼척 동해 통합 역사와 복합 물류기지를 조성하고 동해시와 수소경제 동맹을 통한 영동 남부 수소경제권을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삼척시와 동해시가 수소경제 동맹을 통한 영동 남부 수소경제권을 구축한다면 미래의 공동 번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시에서는 사전에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제안이 온다면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입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삼척시와 자율행정통합 논의를 진행하려다가 단독으로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논란이 되면서 중단됐었는데 삼척시에서 행정통합 전 단계에 준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제안하면서 다시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선 제안한 수소 사업부터 주민 생활권 통합 등 논의를 점차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한 행정 통합까지 논의하자는 겁니다. 지역의 문제가 좀 일치되는 사업은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뭐 행정 통합이든 아니면 메가시티로 가는 그 과정에 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적극 협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 수소산업 육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도내 삼척, 동해를 비롯해 전국 5곳을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메가시티든 행정통합이든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삼척시와 동해시가 공동 운명체로서 생존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안 평지와 산지, 태백시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안 평지는 이틀째, 산지와 태백은 오늘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속초, 고성, 양양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설악산이 영하 14.6도까지 내려갔고 동해안 지역도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하루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총파업에 참여해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7,800명이 상경하는 등 전체 조합원 5,000명 가운데 2,5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파업으로 도내 231개 학교에서 대체급식을 하거나 급식을 실시하지 못했고 23개 초등학교가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가 지난 2014년에 이어 사업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에 또다시 나섰습니다. 탄광 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찾기 위해서인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데다 주민 설득도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가 유치를 추진하는 천연가스 발전소는 울진군의 원전 한기와 발전 용량이 같은 1000메가와트급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이 제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경남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5, 6호기를 대체할 발전소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이 발전소를 유치할 경우 매년 정부로부터 지역지원금 명목으로 200억 원 안팎의 세수입이 생기고 400명의 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통이나 이런 조건들은 우리 태백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그래도 우위에 있지 않을까. 외부적인 여건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태백시의 바람과 달리 실제 유치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LNG 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태백시 외에도 경남 합천군과 통영군 등 10곳 안팎에 달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남동발전은 내년 상반기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들의 사업 여건을 평가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 여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저희 발전 사업자가 좀 노력하면 어떻게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지만 주민 수용성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성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발전소 부지로 활용할 14만 제곱미터 안팎의 유휴 부지가 있는 철암동과 삼수동, 황현동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암동을 중심으로 일부 반대 여론도 있고 주민 설득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14년 태백시가 철암동 고터실 마을에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어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시작도 못 해보고 이렇게 묻어두고 지금 와서 또 하는 거는 주민들 우롱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발전소가 유치되더라도 주변 산지에 송전탑을 추가로 건설한다면 자연훼손 논란까지 일 수 있어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동해안에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문화재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연과 동화된 전통 산사에 숨겨진 유물과 유적들이 많은데요. MBC 강원 영동은 빼어난 풍경과 어우러진 산사에 소장된 지역의 중요 문화재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보급 문화재를 간직한 양양 진전사를 홍한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양양군 강현면 폐사지에 우뚝 서 있는 국보 제122호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통일신라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독특하고 아름다운 외형이 자랑입니다. 기단의 천의 자락을 흩날리는 비천상과 구름 위에 앉아 무기를 들고 있는 팔보신중이 4쌍씩 양각돼 있습니다. 1층 몸돌에는 각기 다양한 모습의 불상 조각들이 세련되게 새겨져 있습니다. 800m가량 더 오르면 설악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진전사가 보입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절터를 발굴했고 2005년부터 진전사를 복원해 적광 보전과 요사체가 건립됐습니다.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복원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전사에는 보물 제439호로 지정된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이 있습니다. 진전사를 창건한 도의선사의 묘탑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인 다른 탑과는 달리 팔각형의 탑신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종찰로서 여기 도의국사 계신 탑을 보니 너무 가슴이 벅차네요.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 문화재청과 양양군은 진전사의 옛터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종 불교 본산으로서 역사적이고 학술적인 가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진전사는 8세기 후반 통일신라 때 도의선사가 창건한 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람 배치도를 명확히 확인해 보제루 등 주요 건물 복원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진전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사찰과 부속 건물의 추가 복원을 통해 불교 성지로 부각해 관광 자원화한다는 겁니다. 진전사의 가람 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통일신라 시대를 복원 시점으로 보고 있고 3층 석탑과 이번에 발굴된 금당지, 승방 등 주요 유구를 중심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진전사지를 여러 차례 발굴했는데 이 과정에서 6세기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보살 삼존불이 출토됐습니다. 불상의 크기는 성인 손바닥 정도로 작지만 전체적인 상태가 양호하고 모양이 특이해 국보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시가 내년 국비 지원으로 정부에 요청한 4개 사업이 증액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강릉시는 소방청 사업인 소방심신수련원 건설 470억 원과 지식산업센터 250억 원 등 신규 국비 사업 2건에 대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비가 우선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인화력발전기금은 30억 원이 늘어나 50억 원이 최종 확보됐고 2022년 강릉 세계합창대회 국비 지원금은 33억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삼척시의회가 새로 짓는 삼척의료원의 병상을 확대해달라고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새로 옮겨 짓는 삼척의료원의 250개 병상을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350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을 강원도에 보냈습니다. 현재 15개 진료과에 142개 병상으로 운영 중인 삼척의료원은 2023년까지 삼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부 교육비 환수를 명령한 동해안 지자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부당하게 청구한 1,800여만 원의 교육비를 되돌려달라며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에 환수 명령을 내린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며 이들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이 주장한 행정처분 절차 위법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교육비 청구 등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19년 감사를 실시해 동해안 지자체에 환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